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데이터 마이닝 시간, R 프로그래밍 실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 때 데이터 타입까지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통계 분석 실습, 통계 분석 실습에 관련되어서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 정리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그리거나 도표나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질적 자료인 경우에는 막대 그림이나 파이 차트 정도를 그리게 되겠고요. 양적 자료, 정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 그다음 상자 그림, 줄기 그림, 시계열 그림, 산점도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을 이용한 시각화도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ggplot2가 잘 안 깔리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만 잘 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데모 그래픽스 또는 데모 PERSP 이게 이제 3D 그래픽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ggplot2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썼던 건 ggplot2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양각색의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 플랫부터 막대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R 스튜디오에서 카스 해놓고 이렇게 13649라는 데이터를 컴바인 하고요. 트럭, SUV도 똑같이 넣습니다. 그 다음 오토 데이터는 이제 바인드를 하죠. 자, 어떻게 카, 트럭, SUV를 바운드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오토 데이터의 데이터 형식에 이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요일에 이름을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아주 쉬워요. 바 플랫 카스 해놓으면 왼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바 플랫 오토 데이터 해놓고 메인은 카스, 레이블 이름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레이블 이름도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여기 데이스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토탈 둘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 플랫을 이제 메인에 오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요. 여기 제목을 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beside true라고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 플랫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도움말 가셔서 한번 바 플랫 치시면 거기 관련된 명령어들을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래프를 좀 다양하게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차트죠. 파이라고 치고요. 카스 해놓고 레이블 쓰면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게 나오고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칼라에 COL 해서 색상을 이렇게 바꾸어서 레드, 오렌지 이런 식으로 쭉 바꾸어서 해볼 수도 있겠다. 한 것이고요. 자,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히스트 해놓고서 우리 명칭 해놓고 칼라를 줄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프로브로 줬다는 얘기는 확률로 보여줘라. 여기는 프리퀀시로 되어 있는데 빈도수가 아니라 뭘로? 확률로 줘라. 여기는 빈도수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빈도수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브를 true라고 해놓으면 확률로 보여주어라. 여기를 확률로 변환해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색깔도 라이트 블루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이외에 박스 플랫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자 그림이죠? 상자 그림은 내용 아실 겁니다. 여기 상위 20%에서 25% 되는 시점, 이게 이제 메디안 시점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박스 플랫을 그리고 이상치도 있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박스 플랫하고 그냥 데이터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카운트 스프레이까지 전부 다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받아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우리말로는 붓꽃이란 꽃인데요. 그 꽃에 있는 꽃잎각 부분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아이리스 꽃의 종류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와 너비, 꽃의 종류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측도를 이용한 자료 정리가 있습니다. 자료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 이외에 수치적으로 기술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중심 위치의 측도 당연히 우리가 뭐 평균, 중앙값, 메디안 이런 것도 있는데 함수 간단해요. 민, 메디안, 자, 최빈 값은 어디가 맥스냐 해서 위치점 맥스로 합니다. 위치 맥스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이리스의 세팔 랭스 아마 이게 꽃잎의 길이인가요? 네. 그 길이를 요 아이리스 SL이라고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아이리스 SL에 미인 하면 그곳의 평균값, 아이리스 SL의 메디안, 그 다음에 최빈값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달러는 기억나시죠? 아이리스 데이터 밑에
sepal.length라는 변수를 쓰겠다는 겁니다. 변수를 쓸 때 항상 뭘 한다? 이렇게 달러 표시 쓰고 여기에 변수를 기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외의 축도입니다. 3포를 나타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분산 있고요. VAR, 표준 편차 SD, 범위 레인지, 4분위수 IQR, 최소 최대 100분위수를 모두 보시는 것처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은 R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기초 통계를 보여주는 서머리. 서머리가 아까 말씀드린 민부터 시작해서 메디안, 1분위, 3분위, 최소, 최대를 모두 나타내는 것이고요. 헤드 명령은 아시죠? 초반 6개 보여주는 거, 테일은 마지막 6개 보여주는 거. STR은 그 데이터에 뭐를 보여준다? 구조를 보여준다. 이게 스트럭처의 약자입니다.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럭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표준 정규 분포와 정규 확률 변수의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자, 1분위수, 3분위수 나오는 거 있는데요. 확률 밀도함수의 값도 볼 수 있고요. dnom이라는 걸 쓰고요. pnom은 이제 누적 확률입니다. 예. 여기 평균이 3, 표준 편차가 2인 경우에 2.5의 누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평균이 얼마예요? 3이에요. 2.5보다 작은, 이게 2.5죠? 2.5보다 작은 요 확률, 요 누적 확률이 얼마다? 예, 요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정규분포의 누적 분위수에서 우리가 95% 분위수의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이건 뭘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95%가 되는 요 면적이 0.95가 되는 이 값이 얼마냐? 아까 Q놈이에요. 그게 1.645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값입니다. 0.05니까 이건 뭘까요? 이거는 여기 5%죠. 요게 0.05가 되는 값입니다. 당연히 대칭이니까 이게 1.645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645가 되겠죠. 자, 그럼 난수도 이렇게 랜덤으로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니까 뮤와 시그마를 1로 가져가고요. 총 10개의 난수를 생성하라는 겁니다. 난수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이제 확률 밀도함수 자체는 D 해놓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density 펑션의 약자예요. D를 쓰실 수 있고요. 누적 확률을 보겠다 그러면은 P로 쓰는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Q 있고요. 확률 변수를 랜덤하게 산출하겠다. 자, 정규분포와 명령어가 똑같아요. 거의 놈 대신에 NORM 대신에 카이스크, 이 카이스크의 약자인 CHISQ만 갔을 뿐이지 나머지는 모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T분포입니다. 자, T분포 여기 D 똑같죠? 예, D는 확률 밀도함수 보겠다. 그 다음에 T분포니까 이렇게. P팅 누적이죠? 똑같습니다. 예, 누적 확률 분위수 QT, RT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죠. F분포 똑같습니다. D하고 F로만 가주면 되죠. 확률 밀도, 누적은 P하고 F, 는 분위수는 Q하고 F, 그 다음에 난수 생성은 R하고 F. 랜덤으로 생성하라, F분포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특정 값을 갖는, 그러니까 평균이나 분산의 이런 확률 분포의 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특정 확률을 갖는 값 찾기 또는 특정 값을 가질 확률, 누적 확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산출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매스란 데이터를 먼저 생성했습니다. 10명 학생의 수학 점수가 되겠네요. 평균 검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쉽죠? t.test 그냥 씁니다. 데이터 넣고요. 컴마, 컨피던스 레벨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여기 우리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죠? 네, 결과가 나옵니다. 테스트는 이제 여기 0이 아니다 라는 걸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한 거예요. 대립가설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평균 볼 수 있고요. 실제 표본이 말이죠. 여기 72.4 평균 구간 추적 이렇게 한 겁니다. 57에서 87.79로 구간을 추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 해보려고 그래요. 귀무가설이 있습니다. 귀무가설이 평균이 77이다. 왜? 작년에 수학 점수가 7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아니다. 대립가설은 이번에는 우리가 더 많은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평균이 77보다 클 거다.
요런 가설 검정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test 똑같이 넣고요. 데이터 매스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 mu77. 자, 이게 귀무가설이 갖는 값입니다. 그 다음 대립가설은 greater라고 치면 크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뭘까요? 이거 greater면 이건 less로 가져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르다 뭘까요? not equal 뭐예요?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데 two-sided 점하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reater 쓰든가 less를 쓰든가 two-sided 쓰든가 해서 우리가 대립가설을 모두 이 세 가지의 기호에 대해서 수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가 같지 않다를 본 거예요.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봤습니다. 자, 77이다, 77이 아니다 봤는데 평균 72.4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로 보나요? p-value 봐야 되겠죠? p-value가 얼마입니까? 0.5973이에요. 이거 유의수준 알파보다 크죠? 예. p-value가 알파보다 작으면 리젝을 합니다. 리젝을 해서 같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p-value가 자, 알파보다 크죠? 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not reject이란 거예요. 리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무가설은 지금 77한 거죠? 77. 기각을 했어야 되는데 기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대립가설은 이게 아니다죠? 아니다. 그러니까 기각을 못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77로 보겠다. 즉 모평균이 같지 않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가 두 집단입니다. 두 모집단의 평균 검정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데이터 쓰는데요. 자, math란 패키지 안에 있는 데이터 쓰려고 해요. 그래서 install.package math하고 library하고 그 math 안에 cars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패키지 내에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구조를 str 구조 보자 이거죠. structure 보자 car93 해서 데이터 이렇게 봤더니 차량 가격, 생산지가 미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값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모집단의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두 모집단이 분산이 같냐, 분산이 다르냐에 따라서 등분산 검정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는 이분산 검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분산 검정 먼저 합니다. 분산 검정. 그래서 VAR 테스트 분산 검정이죠. 프라이스에서 오리진까지 변수, 데이터는 카라스에서 가져와서 요 변수에 대해서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해봤더니요. 분산 검정이니까 뭐겠어요? 귀무가설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입니다.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려 봤더니 유의수준 p-value가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아요.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p-value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린 기억하는 거야. 작으면서 기억을 하니까 다르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볼 때 false를 설정한다. 즉 뭐 한다? 이거는 이분산 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분산. 분산이 다른 검정을 하겠다. 만약에 분산이 같게 나왔다. 이게 p-value 이제 컸어요. 분산 같죠? 분산 같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분산 옵션 여부를 true라고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t-test 가져가요. 데이터 형태에서 가져오고요. 자, 이 데이터 칼 쓰고 alternative 대립가설을 C two-sided 가져가고 다르다. 요걸 이제 뭘로 가져요? false로. 이게 이분산. 그 다음에 confidence 레벨을 가져옵니다. conf 레벨 하면 0.95. 그렇게 해서 p-value 봤더니 역시 또 0.35네요. 이게 유의수준 알파보다 크죠? 유의수준이 5%라고 했을 때 그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p-value보다 커요. 크니까 reject입니까? not reject입니까? not reject입니다. 기억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억할 수 없다니까 뭐예요?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요. 이렇게 채택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귀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한다. 채택이란 말 대신에 여러분 좀 배웠으면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슈즈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슈즈 보고요. 슈즈의 A 변수와 B 변수, 그러니까 A 신발과 B 신발의 다른 정도인데 그 두 변수를 diff 슈즈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여기 A에서 B를 뺀 겁니다.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빼서 그 값을 diff 슈즈에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SD예요. SD 뭐예요? 표준 편차입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t-테스트 할 수 있겠죠? 네, t-테스트를 각각의 사이즈를 가져오고요. two-sided, 이건 paired t-테스트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른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는 더 많이 했었을 거고 또 뭐 운동을 언뜻 안 쉬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달았겠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t-테스트라는 게 아니라 paired t-테스트라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true를 갖다 놓고서 가져온다. 해봤더니 굉장히 작아요. 작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 재료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 규모값을 뭐예요? paired t-테스트지만 자, 요거와 요거가 평균이 같다고 대립가설은 평균이 다르다잖아요. 네,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p-이 작아. 이 앞보다 작아. 작으면 어떻게 돼? 리젝해. 리젝하는 게 이게 맞다. 차이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이저와 검정 예제입니다. 자, 데이터 이렇게 3개 넣고요. 19, 41, 40. 자, 이번에 요게 지금 맨델의 잡종 비율이거든요. 2대 3대 5래요. 자, 요게 실제 19, 41, 40이 2대 3대 5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포의 뭐야? 적합성 검정이에요. 적합성 검정. 카이스큐어는 상당히 저희가 보면은 파워풀하죠. 우리가 의사결정 나와 분석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분포의 동질성 또는 독립성 검정도 하고 이렇게 적합성 검정도 해요. 그러니까 2대 3대 5란 분포에 적합한지를 알고 싶다. 그 검정할 때도 씁니다. 카이스크 테스트 하고요. 요 데이터를 검정하겠다. 근데 그때 검정 대상은 요거다. 2대 3대 5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p-value가 0.047 알파보다 작죠? 기각합니다. 기각하니까 분포가 적합하지 않다. 분포가 적합하지 않다. 이게 리젝 해서 그렇습니다. 리젝 HO. 그러니까 다르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엔 분산 분석 예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산 분석 왜 하나요? 분산을 검정하나요? 평균을 검정하나요? 분산 분석은 뭘 검정한다? 평균을 검정합니다. 이렇게 세 데이터,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검정한다. 세 집단 이상의 뭘 검정해? 평균 검정. 말만 분산 분석이에요. 자, 이런 데이터 y1, y2, y3 집어넣고요. 이거를 컴바인해서 요걸 새로운 y를 만들고 그룹을 만듭니다. 자, 요 REP는 repeat의 뜻이고요. 반복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A, B, C 그다음에 요 각각을 5번씩 반복해라. each 5는 5번씩 반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y.그룹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박스 플롯 보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value 봤더니 매우 작죠? 네, 매우 작으니까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서머리 함수도 볼 수도 있습니다. 서머리 함수 볼 수 있고 분산 분석. 자, 여기 서머리 함수 AOV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분산 분석 함수다. AOV 하셔서 Y 그룹 데이터를 해야겠다. 데이터의 형태는 그룹 언더바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 분석을 실시하라 이겁니다. 자, 상관계 검정하는 겁니다. 상관계수는 cor.test예요. core.test 상관 분석하라. 역시 two-sided less greater 중에 하나 가져오고요. 메서드는 피어스냐 캔들이냐 스피어만이냐 이런 상관계수의 종류를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콜레이션 테스트 상관 분석에 검정을 해라. 자, 1, 3, 4, 5와 1, 0, 3, 4, 5 스피어만 검정한 겁니다. 네, 그때 p-value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 캔들 검정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뭘까요? 아까 피어스 상관계수로 했을 때는 p-value가 작아서 상관계가 의미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나머지 캔달이나 스피어만에선 유의하지 않게 나오네요. 앞에서는 요거는 알파도 작았잖아요. 네, 피어스는 요거니까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우리가 나머지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라는 겁니다. 이거 알파보다 크잖아요. 알파보다 크죠. 이것도 알파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R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실수 한번 해보시고요. 자꾸 여러분들 코드 입력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류도 좀 찾아보고 또 그런 원인도 찾아내고 그래서 좀 R 코딩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명령을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한번 좀 R의 기본적인 할 수 있어야겠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